소상공인의 희망.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법인 연우 이선민 세무사입니다. 세금과 잘 관련한 정보를 국세청 공무원으로서도 일했고 이제 개업하면서 제가 직접 모든 상담을 하다 보니까 대표님들이나 일반인 분들이나 궁금해하시는 세금 포인트가 비슷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최대한 좀 편하게 나누고자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혹시 어떤 내용 준비해 주실까요? 오늘은 사업을 하든 근로를 하게 되든 재테크의 수단이 첫 번째가 이제 미국 주식이고 두 번째가 부동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들 알려드리고자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그래서 미국 주식과 법인 설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법인으로 왜 주식을 투자하는지 그런 장점이 있다면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제 설립하고자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신 경우 많아요. 그래서 설립 절차까지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주식을 법인으로 투자해요? 네네. 요즘요? 네. 전년도부터 그 전부터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죠? 한 해에 손실 난 적 있으세요?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항상 항상 손실. 근데 언젠가 또 이익이 나실 거잖아요. 네. 근데 손실 난 해는 그냥 넘어가고 이익 난 해만 세금을 부과해요. 개인으로 투자하게 되면. 근데 이제 법인으로 투자하면 이게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15년간 내가 손실 본 게 2월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1억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개인으로 투자했으면 사실 끝. 후년도에 2억이 이익이 났다 해서 전년도 1억을 이렇게 합산해 주질 않거든요. 법인으로 투자했을 때 올해 1억이 났다, 내년도에 2억이 이익이 났다, 그럼 전년도 1억하고 이렇게 상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에는 1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면 되는 또 그런 장점이 있고, 배당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배당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이미 과표 구간이 높으세요. 예를 들어서 구간이 이미 소득이 8,800만 원이다 하면 24% 세율을 적용받는데 여기서 배당이 3,000만 원만 더해줘도 배당소득 이제 일정 기준 초과분과 이제 기존의 내 소득까지 모두 35% 세율 구간이 적용돼요. 그래서 그런 개인 소득 세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를 법인으로 이제 나눠서 투자하게 되면 내 소득은 내 소득대로 소득세 내고 끝. 대신 법인은 법인에서 법인세를 내고 끝이기 때문에 내 소득, 기존 소득 과세 표준 구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해요. 몇 년 전부터도 하시는 분들은 있으셨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주식 투자를 법인으로 했을 때 어떤 장점이라면, 지금부터는 이제 일반, 왜 굳이 개인 사업자들도 법인으로 바꾸는지 이게 중복되긴 한데요. 법인으로 했을 때 이제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법인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세무법인으로. 그랬을 때 저도 이제 이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대표자도 대표이지만 이제 직장가입자 보험을 이제 유지할 수 있고, 이제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도 가족법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자녀 세대에게 어떤 이 자산 자체를 물려주기보다 이 법인 자체를 어떻게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자산 승계의 장점이 있어서 또 그러한 것도 당연히 해외 주식법인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법인과 소득세법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소득세는 딱딱 열거된 것만 이제 수익으로 보고 비용도 한계가 있는데, 법인은 모든 게 다 하나의 주머니로서 과세가 돼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주식에서 이득을 봤다, 근데 사업에서 손실이 봤다, 이런 것들이 다 모두 하나의 주머니로서 과세되기 때문에 모든 수익과 비용을 통산하고, 그리고 낮은 세율 9%나 그리고 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19% 세율이 적용되어서 법인 사업의 장점을 이 해외주식 법인 자체도 그대로 이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없을까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법인 전환을 하고 싶다 또는 법인 신설을 하고 싶다 오실 때 이렇게 여쭤봐요. 이제 곧 결혼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자녀가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개인 사업 또는 내가 개인으로 투자했으면은 세금을 내고 나면은 그건 내가 어떻게 쓰든 국가에서 어떠한 제재가 없는데, 법인에서 난 수익을 법인이 마음대로 이제 인출하게 되면 인출할 때마다 세금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법인에서 법인세를 뭐 9% 최저로 냈다 해도 여기서 내가 몇 억씩 가져가면 결국 이제 개인 소득이 붙는 건 마찬가지여서 가까운 시일 내에 목돈 발생할 일이 없는지 그걸 한 번씩 여쭤봅니다. 그래서 목돈이 발생할 것 같고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개인 사업을 유지하거나 또 다른 개인 사업 안에서 뭐 공동사업자라든 인건비 발생 또 다른 제안을 드리지 굳이 법인 전환을 이렇게 제한 드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해외주식 법인도 마찬가지로 이 돈을 빨리 회수해야 되고 당장 필요하고 이러면 그냥 개인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이 법인에서 이익을 많이 쌓아서 내가 퇴직 이후에 여기서 계속 조금씩 내 생활비만큼 급여로 받을 계획이다. 이렇다면은 기간을 나눠서 소득을 인출할 계획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단점을 좀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인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2월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소득이 난 해도 그것도 다 2월 되는 건가요? 소득이 난 해에는 그 해 이제 법인세를 내는 거고, 전년도에 결손이 있었으면은 마이너스 된 거를 올해 이익에서 이제 차감하는 경우입니다. 네네네. 그냥 개인으로 투자할 때는 그 해 1년 단위 과세여서 네네. 손실이면 끝입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유리하시고, 네네. 저도 할 거예요. 저도 저도 지금 이제 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해보니까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든 다 웬만하면 법인 명의로 살려고 합니다. 그럼 해외 주식 법인 요 절차가 혹시 뭐 있을까요? 네. 이게 일반 법인도 마찬가지인데요. 태어나면은 주민등록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추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은행에 가셔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셨을 거예요. 법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시려면 법인 등기라는 거를 먼저 해야 돼요. 등기는 사실 법무사 이제 셀프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법무사 통해서 많이들 하시고, 이제 등기로 이제 법인 등록번호, 저희 주민 등록번호처럼 법인 등록번호가 생겨야지만 이제 사업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로 사업하겠다라는 게 생기는 거고, 그 이후에 법인 통장을 개설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야 이제 법인 통장을 개설해야 법인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만들 수 있고, 그랬을 때 이제 법인 등기 같은 경우는 셀프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휴된 법무사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법무사 수수료도 저희가 다 대신 납부해 드리고 있고, 특히 근데 이제 등기에서 중요한 게 이 사업 목적이거든요. 사업 목적이라든지 주소지, 또 임원, 주주 구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혼자서 셀프로 하셨던 분들은 결국 저한테 다시 와서 또 한 번 굳이 수수료를 내고 다 수정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금융 투자에 맞게 사업 목적을 설정해야 되고, 설립하시면서 궁금하셔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주식회사로 할지, 유한회사로 할지, 또 1인 법인으로 할지, 가족법인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이 해외 주식 법인에 맞게 미리 상담드리고, 저 또한 세무법인 연우 전체적으로 150건 이상 이제 같이 해준 법무사 통해서 개설하고 있으니 크게 어려움은 갖지 마시고 의뢰 주시면 제가 제휴된 법무사 통해서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공부할 게 많네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의뢰 주시면은 그냥 등기부터 하시는 게 다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등기에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이 사업자 등록에 이 업종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업종이 또 이제 법인세법상 이슈된 게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고려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혼자 어설프게 하지 마라. 맞아요. 또 결국 다 수수료 내셨어요. 그쵸. 네. 다 사업자 등록은 이제 제가 등기를 전달받으면은 제가 사업자 등록도 해드리는데, 제가 왜 굳이 직접 하냐면 이게 기타 금융업으로 하는데, 이거에 있어서 법인세가 19% 세율이 아닌 9%를 적용받고 성실신고에서 배제되는 뭐 이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으니 그것도 그냥 의뢰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공무원분들도 이 개념에 낯설어서 허가 대상이 아닌지, 이게 어떤 건지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저한테 막 링크 보내달라는 공무원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대응하는 것도 사실은 일이기 때문에, 그럼 대표님들은 이제 사업자 등록까지 완료되면 이제 원본 등이나 사본들 서류 챙기셔서 이제 은행 방문, 거기서부터 이제 대표님들이 직접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아야 절세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 네네. 아무나 모르는 거죠. 10%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10% 더 내야 되는 것도 있고, 결국 또 등기도 다시 수정한 경우들 많으세요. 네. 우리만의 강점을 좀 어필해 보자면, 물론 훌륭한 세무사님, 훌륭한 세무사 사무실 많지만, 해외 주식법인 같은 경우는 주식 자료를 받아서 그걸 이제 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처리하기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아예 이 전담 직원이 있어가지고 전담 직원이 아예 이 주식 법인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저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 사업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제가 굳이 전담 직원을 뽑아서 관리하고 있는 게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님들도 어떤 일관성 있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고, 법인 등기나 사업자 등록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실신고, 이제 성실신고라는 게 개인에서도 있는데 법인에서도 성실신고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재가 올해부터 생긴 게 9%가 아닌 무조건 19%를 적용한다라는 규정이 생겼는데, 그거에 적용되지 않도록 이미 전년도부터 이거에 맞게 꾸준히 일관되게 사업자 등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서 일관된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중간중간 가결산을 해가지고 결손난 법인이면은 이 결손에 대해서 속상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주식 투자 올해 뭐 좀 안 좋게 됐어요. 근데 여기 또 결손을 이용해서 주식을 바로 넘기는 등 어떤 그게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어서 그것들을 안내드리고 있고, 이익이 너무 많이 난 법인은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해결하면 좋을지, 가수금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할지, 아니면 인건비를 높일지, 아니면 장기간 그냥 꾸려 나갈지, 이런 것들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결산 하는 거가 대표님들이 하반기 또 법인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 직원까지 있는 거 보면 확실히 뭔가 찾으시는 분이 많으신 거죠?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 부동산 투자하니까 네, 좀 관심 있으신 분은 무조건 이선미 세무 오늘 이제 해외 주식을 개인으로 하시다가 법인으로 해볼까?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오늘 봐주셨을 것 같아요. 개인으로 할 때 장단점이 있고 법인으로 할 때 장단점이 있으니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래도 내가 확실하게 법인을 설립하고 싶다 하시면 법인 등기부터 사업자 등록까지 좀 이제 성실신고 등 여러 가지 사유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 되니 어차피 하실 계획이시면 한번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